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호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받은 질문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 결정은 각국의 몫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 이 발언이 동맹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 국가와 분명히 협의를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에게는 분명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라며 선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힘을 합쳐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오히려 이번 올림픽을 그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게 보이콧을 선언하고 충돌하고 있는 호주를 방문해서 마냥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당당하고 확고한 입장을 지지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여전히 확답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일 아사히 신문은 전날 중요한 예산위원회에서 보이콧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시다 총리는 13일 국회 답변에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기시다 정권은 정부 강요의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청에 무로우시 고지 스포츠청 장관 파견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니혼게이자 신문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강요 파견을 보류하기 위한 조정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릴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는 회장인 사토 마사이사가 우물쭈물하며 의사표시라는 것은 역시 일본은 인권보다 돈이라고 다른 국가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동시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베 전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기시다 총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는 일본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며 시간을 벌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아베노 마스크를 꺼내들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런 지적이 최근 아베 전 총리의 보이콧 압박에 대한 반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아베 전 총리가 엄청난 실정을 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봐왔기에 이번에도 아베가 원하는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베가 집권 당시 했던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결국 도망쳤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석학이 놀라운 발언을 꺼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 재무성 관료 출신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20년 후 경제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유감스러운 그 이유는?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G7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에 오히려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고 이것이 현재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한 상태로 내몰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어느덧 일본은 G7 퇴출을 우려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단언하며 다양한 통계와 국제순위를 제시해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 발표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은 일본이 38,515달러, 한국이 41,960달러로 한국이 앞선 상태이고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2위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전자정보 순위도 한국은 2위, 일본은 14위라고 지목했고 주식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은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14위에 올라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고작 36위에 그치며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4,799억 달러와 2,444억 달러로 2배 차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100대 대학도 한국이 6개로 일본의 5개보다 많은데 노구치 교수는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2배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토플 점수 평균치도
한국은 아시아 29개국 중 11위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27위로 최하위권이라고 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초월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뿐 아니라 양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뼈아픈 패착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은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바꾸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구원의 신이 나타날 리 없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오직 일본인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이제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자국 내 외교나 경제 면에서 강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칭찬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14일 발표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쟁 성장률을 4%, 내년에 3.1%로 전망해 9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이유는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IT 부분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텔을 앞질러 올해 3분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 1,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려 11분기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수출은 13일 기준 6,0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 내년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더욱더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방산 수출까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호주에 1조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올해 무기 수출액이 무기 수입액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항상 무기를 비싸게 들어오면서 국방비 지출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출해서 미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처럼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이집트와도 연내 2조 원대의 K9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호주의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앞으로 호주에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 수출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K9은 이미 구입한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추가 계약을 맺고 노르웨이와 인도도 추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RG 일원인 호주의 높은 문턱을 넘으면서 K9을 비롯한 레드백 장갑차 등은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이 K9 자주포에 놀란 이유는 지난달 호주 육군이 올린 홍보 영상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아르마타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아르마타는 러시아가 20년 만에 개발한 스텔스 전차로 이를 파괴하는 K9의 위력은 놀라웠습니다. 이제 방산까지 수출 대국으로서 성장하는 한국의 모습과 거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수출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 석학의 말처럼 일본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며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G7에 속해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아시아 제1의 선진국가라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들이 이런 일본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종료한 제70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일본 대표가 착용한 의상이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 와타나베 주리가 착용한 의상은 분홍색 기모노풍의 드레스로 소매는 일장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일본이 한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내년 일본과 이스라엘 수교 70주년을 맞아 유명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선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미적 감각도 격식도 없다, 일본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보고 비판을 넘어 분노했는데, 여기 한 일본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해외에서 본 일본의 이미지라 생각된다면 유감스럽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